안녕하세요. 그린날의 TV, 그린날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새해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1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은 방광의 감염 또는 하부 요로계의 감염을 말합니다. 여성에 있어서 가장 흔한 세균 감염 형태라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질염과 거의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10%가 1년에 한 번은 걸리고 반 정도가 평생 한 번은 걸린다고 합니다. 호발 연령은 16세에서 35세이고 재발도 잘해서 거의 반 정도가 1년 이내에 재발을 합니다. 증상은 아주 전형적이어서 증상만 듣고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배뇨통, 즉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겠습니다. 소변 볼 때 찌릿하고 화끈거린다, 아랫배가 묵직하다, 뻐근하다고 하십니다. 또 소변을 자주 보고 잔뇨감이 있겠습니다. 소변을 보고 왔는데도 또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가보면 별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급뇨는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급하게 마려워서 가다가 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혈뇨가 흔하게 있는데 소변이 붉거나 갈색으로 나온다고 놀래서 오시기도 합니다. 원인은 세균 감염인데 가장 흔한 원인균은 장에서 유래한 이콜라이, 대장균으로 80에서 85%를 차지합니다. 그 외 클렙시엘라, 프로테우스, 엔테로코코스, 스타필로코코스가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방광염이 잘 걸리는 위험 인자를 보시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4배 정도 더 잘 걸립니다. 여성이 요도가 짧고 항문과 요도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후 잘 오겠습니다. 성적으로 액티브한 젊은 여성의 방광염 중 75에서 90%가 성관계 후 옵니다. 그래서 허니문 시스타이티스, 즉 신혼여행 방광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당뇨, 비만, 요도간 삽입, 폐경 후 낮은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질내 유산균이 부족해지고 질 위축이 오는 것이 잦은 방광염의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요화학 검사인데 스틱에 소변을 찍어서 하는 검사로 결과도 1분 이내로 금방 나오기 때문에 방광염 진단 시 대부분의 병원에서 시행합니다. 소변의 혈뇨도 심하고 백혈구도 많이 증가되어 있으면 세균 감염에 의한 방광염을 시사합니다. 그에 반해 뒤에 나올 과민성 방광의 경우는 혈뇨나 염증도 없고 깨끗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적혈구, 백혈구, 세균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소변 배양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질염 검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균을 배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고 간혹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데 약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항생제를 3일에서 5일 정도 복용합니다. 대개 36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이틀이 지나도 증상 호전이 없다면 항생제 내성을 고려해서 약을 바꿔야 합니다. 성관계 후 방광염이 재발하시는 분들은 관계 후 즉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폐경 여성은 에스트로겐 질 크림을 바르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나 캡슐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크레인 리뷰 결과 효과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산균의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많은 행동요법들이 권유되고는 있는데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관계 후 즉시 소변을 보는 것, 속옷의 타입, 소변이나 대변 후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앞에서 뒤로 닦느냐, 비데를 사용하느냐 등등, 샤워를 하는 것과 욕조에서 목욕하는 법, 소변을 참는 것, 탐폰 사용, 질내 과도한 세정 등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최근에 피곤했더니 방광염이 왔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가서 소변을 참고 피곤했더니 방광염이 왔다면서 여행 가기 전에 상비약으로 처방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김장하고 나서 또는 명절을 세고 나서 힘들었더니 방광염이 왔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염도 그렇고 방광염도 그렇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오는 것 같습니다. 과로하지 않고 평소에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참지 않고 자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증상 세균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은 없는데 소변에 세균이 관찰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는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산부가 무증상 세균뇨가 있는 경우는 항생제를 7일 정도 써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2에서 10%가 무증상 세균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관과 방광의 근육 톤이 감소해서 소변이 요관이나 신장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무증상 세균뇨를 가진 임산부의 30%에서 신우신염, 저체중아, 조산, 임신 중독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균성 방광염과 구별해야 할 병으로는 가장 흔한 것이 과민성 방광입니다. 금뇨, 빈뇨, 야간뇨가 있지만 통증은 없습니다. 방광암의 경우는 혈뇨나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금뇨, 빈뇨, 야간뇨는 없습니다. 남성들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는 소변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혈뇨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분증은 소변 양이 많으면서 자주 보는 병인데 금뇨는 없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4가지 증상으로 특징지어지는 질환입니다. 금뇨, 빈뇨, 야간뇨,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지만 소변량은 적고 통증은 없습니다. 여성에서 더 흔해서 남성의 7에서 27%, 여성의 9에서 43%에서 발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금뇨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참기가 힘든 증상을 말합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말하기를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쌀 것 같아서 급하게 가야 한다고 합니다. 빈뇨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말하는데 하루에 8번을 넘게 되면 비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야간뇨는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인데 한 번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2번 이상은 비정상으로 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서 참지 못하고 지리는 증상인데 과민성 방광 환자의 40%에서 보입니다. 뛰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적인 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방광벽을 구성하는 점막 조직과 근육의 과활동성으로 비정상적으로 수축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일 것으로 봅니다. 위험 인자로는 비만, 카페인, 변비, 당뇨, 활동장애, 만성 골반 통증 등이 있겠습니다. 치료는 먼저 행동치료가 중요합니다. 방광 훈련이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소변이 마렵다고 느낄 때마다 화장실에 가지 말고 알람 같은 것을 설정해 놓고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 간격을 짧게 잡고 차츰차츰 시간 간격을 늘려가면서 방광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진 항문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해서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을 감소하고 카페인을 피하고 초저녁에는 수분 섭취를 자제해야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에 쓰는 약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약도 증상을 완전히 개선시켜주지는 못합니다. 하루에 12번 소변을 본다면 2-3번 정도 횟수를 줄여주는 정도이고 약을 끊으면 증상이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환자들은 이 약을 써보다 안 되면 저 약을 써보고 산부인과 갔다, 비뇨기과 갔다, 내과 갔다 병원을 돌아다니지만 완치는 힘듭니다. 또 약의 부작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로 약들이 신경 말단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인데 다른 장기에 있는 수용체도 차단하게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입마름이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수 있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전기 자극법과 보톡스 주입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보톡스 주입법입니다. 방광벽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는 방법인데 효과가 9개월 정도 간다고 하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